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후원금이 더 들어옵니다. 댓글로 아이디어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광고도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4년마다) 돌아온 올림픽의 계절 리우 올림픽 특집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북한에서 올림픽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몰라수다 북한수다 174회를 스포츠와 더불어 즐겁게 놀아보겠습니다. 네. 올림픽인데 이제 북한에서는 어떻게 뭐 중계 이런 거 해주나요? 스포츠 중계? 예, 아니, 해주죠. 그 이긴 경기만. 이게 이긴 경기만. 진 경기를 아예 안 해줘요? 안 하고. 왜냐면 스포츠 주최국에서 네. 이제 그 영상 판매권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생중계 하려면 생중계에 대한 해당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북한이 그거를 할 수 있는 돈을 안 들여요. 선수 하나한테 들어가는 노르말 식사 대전표 하나만으로도 이제 버거운데 진 경기까지 생중계. 혹시 지면 또 어떻게? 생중계 절대로 계약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고요. 이긴 경기에 한해서만 그 주최국에 이제 의뢰를 해서 하고 녹화로. 과거에는 중국 같은 데서 할 때는 중국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촬영단이 따로 들어갔었어요. 네. 북한 촬영단만 따로. 근데 그것도 이제 정말 극소수 몇 명으로만. 그러니까 생중계는 볼 수가 없고 네. 올림픽이라든가 세계 선수권 대회 같은 것들은 이긴 경기에 한해서만 볼 수가 있어요.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왜 이긴 것만 해줘요? 아니요. 뭐 당연한 이제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 그렇죠. 있어요. 전혀 이상하지 네. 않아요. 세상이 다 그렇게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북한 선수가 모든 종목 세계 최고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모든 승리의 조직자 뭐 형제자인 조선노동당 만세 당마크 네. 거기다 새겨진 건데 아니 근데 우리는 경기에서 이기게 되면 호날두가 유명하잖아요. 네. 그러면 와 진짜 호날두 짱이야 이렇게 말하던데 북한은 그게 아니에요. 당이 준 담력으로 이겼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호날두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축구. 호날두를 또 탈북해서 알았죠 지금. 예, 그렇죠. 이렇단 말이야. 예. 북한부터 알았으면 로날두라고 한다고. 아니 근데 저희는 마라도나는 알았어요. 마라도나. 그래서도 북한에 있을 때 마라도나. 펠레를 메시하고 펠레라고 펠레하고 뭘로 불렀어요? 펠레라고 했죠. 우리는 펠레라고 펠레라고. 불렀어요. 펠레라고 했으면 여기 와서 알은 거예요. 아니요, 저희 북한에 있을 펠레. 때 펠레라고 했어요. 예. 펠레. 달리기 브라질의 펠레, 잘하는 뭐. 예. 달리기 잘한다고? 예. 속도가 좋다고. 축구 선수로. 축구 선수는 마라도나. 그리고 네. 펠레는 육상 선수. 예, 달리기 잘한다고. 아니 펠레도 축구 선수인데. 근데 저희는 어느 정도로 마라도나를 잘 알았냐면 저희 저 주변에서도 이렇게 그 보안원들이 네. 이렇게 뭐 사건 현장을 밀수꾼들이 막 밀수하는 거 딱 잡잖아요. 네. 그럼 저희가 막 떼요. 야, 저기 완전 마라도나 한 가지요. 이런 정도로. 마라도나 한 가지다. 네. 저렇게 잘 뛴다. 그래서 저희는 마라도나는 정말 저희 북한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야, 세계적인 정도. 스포츠 스타. 네. 야, 저 이체도 안 지어 머리도 이렇게 사자머리 딱 해가지고 조그맣네. 요만한 사람이 딱 뛰는데 저희 그 경기 봤어요. 근데 왜 그때는 북한이 나가지 않았는데도 중계는 해줬어요? 아니 가끔 그게 어디서 가다가. 나오냐면 만수대 텔레비전에서 그 세계적인 그 유럽 축구 스타들 경기들 네. 가끔씩 좀 그때는 이제 나왔었어요. 그런 거. 네.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된 이제 그런 룰들이 그 선수들에 대한 그 관리 연수 훈련하는 이런 네. 것들이 선수단으로 좀 들어온 게 있어요. 아. 그게 바깥으로 흘러나온 게 이제 좀 매니아들이 좀 버는 춤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 경기장에서도 이제 북한에 있는 평양에 있는 이제 김일성 경기장이라든가 월요 경기장 같은 데 이제 대전 형태로 이제 체육단별로 이제 경기를 해요. 그럼 관람객이 다 앞에서 10명 미만이에요. 왜요? 그 큰 축구 경기장에 예, 경기를 그죠. 하는데 네. 잘 일이 없어요. 일반 관광객, 그러니까 선수단 자기네 응원단들이 같은 선수들끼리 와서 응원도 하고 뭐 친구들이 와서 응원도 하는데 그거는 빼고 일반 축구에 관심이 있어서 일반인들이 와서 오잖아요. 그럼 10명이 10명이 주석단에 딱 앉아서 보는데 엄청나게 이제 그 어느 세계적인 어느 선수와 비교하고 하면서 그런 매니아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런 정도를 내놓고는요. 북한에서 이름 있는 선수단끼리도 뭐 경기를 할 때에도 보면 기껏 걸어야 돼지 한 마리 걸고 하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게 되면 저 좀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대로 말해야죠. 솔직히 김정은이가 집권하면서 북한 스포츠가 발전했어요. 옛날보다. 많이 농구 광이라면서요. 예, 그리고 이번에 리우 올림픽에도 북한이 금메달 3개 딸 것 내다보고 있어요.
예, 대한민국 누굽니까? 아, 그 체조 선수 있잖아요. 네. 양학선이 라이벌 네. 있잖아요. 예, 그 선수도 있고 또 뭐 여러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뭐 8개 정도 내다보고 네. 북한은 3개다. 오늘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우리 아들이 축구를 하다 나니까 저 축구에 대해서 많이 강연을 듣는데 우리 아들이 뭐라냐면 엄마 북한의 키퍼 있잖아요. 골키퍼. 그 사람은 세계 어디 그러니까 이름난 축구 선수단에서도 캐스팅할 정도로 네. 그렇게 완전 거미손이래요. 그렇게 좀 예. 근데 아, 잘하더라고요. 예, 잘하더라고. 그래서 네. 그 사람이 그 북한 영상에 나왔잖아요. 비행기에서 딱 내리는데 김정일이 딱 앉잖아요. 네. 앉고서 뭐라고 그리고 이설주도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김정은이가 이렇게 스포츠계에는 되게 좀 긍정적인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도 그러다고 엄마 그 사람 진짜 잘한다고. 그러니까 북한의 부폰이라고. 예, 오. 완전 예, 많이 발전했어요 옛날보다. 김정은이가 김일성이 과거에 이제 그 할 때는 좀 스포츠의 그런 위상이 북한에서 좀 많이 있었어요. 김일성 시기에 뭐 세계 축구 선수 때 이태리 경기 가서 그 이태리 선수단하고 했던 66년. 옛날에 그것도 진짜 그렇고 잘했대요. 1대0으로 꺾을 때. 김정일 시기에도 김정일이 롱구를 엄청 좋아했어요. 롱구 강의였어요. 뭐 사색을 롱구를 보면서 한다고 할 정도로 아. 김정일 전담 롱구 팀이 있었는데 뭐 경기 나갈 정도는 아니었고요. 이명훈이도 미국에 보내서 선수 생활도 시켰고 뭐 이제 했었지만 그런 선수단 자체는 못 만들었어요. 이제 김정은이는 자기 그 할아버지 흉내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선수 육성 그다음에 북한의 기상이 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김정일이하고는 좀 색깔이 다르게 엄청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선수단들에 선수 육성, 선수 키교하고 그러니까 지금 김일성이 있을 때처럼 지금 우리는 조선을 빛낼 수 있는 건 체육인들밖에 없다 뭐 해가지고 예. 굉장히 이제 좀 먹는 노르마가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선수 과거에는 김정일 때는 완전히 뭐 망태기였고요. 아니 북한 사람이 비행기 꼬리 잡아보고 외국 나가서 볼 수 있는 경우는 외교관이라든가 국가적인 세계 북한의 정말 고위급이 되는 길하고 선수밖에 없어요. 운동선수. 네, 그러니까 젊은 나이로서 운동선수로서 외국에 이제 나가볼 수 있으니까 강북집 자녀들이 해가지고 그냥 자기 자신 그 능력도 안 되는데 그래서 북한 스포츠가 도도구나 망태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그 이자가처럼 뇌물로 네. 진짜 굉장히 많이 있죠. 제가 평양에서 있다 보면 평양에 와서 종합팀이 돼가지고 여기로 말하면 국가대표팀. 네. 국가대표팀을 예. 북한에서 국가종합팀이라고 그러잖아요. 북한은 그냥 종합팀이라고 네, 종합팀이죠. 그러는데 그 종합팀에 망라되기 위해서는 평양에 올라와서 체육단 생활하면서 거기서 잘 기숙사 돼야 생활. 네, 맞아, 종합팀까지 기숙사. 들어가고 하는데 체육단에 올라와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 야 정말 그냥 거의 강도예요 강도 진짜 집 하나 다 팔아도 그 밑바라지 하기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들 강도질을 해요 정말 그래서 뺏어가지고 하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도운동진의 집에 가서 밥 해준다 그러면서 가고 뭐 몸팔랑. 그치 뭐 거의 부부요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보면 국제 경기 나가는 거예요 그쵸. 몸가만 다 바쳐야 나가니까. 진짜 뛰어나게 잘해서 나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 그런 애들은 대다수 묻히고요. 그런 애들도 또 많아요. 또 그렇게 또 뒷 작업을 많이 해서 나가는 애들 많고. 저희 사촌 오빠가 기관차 체육단에 있었어요. 알죠? 철도 알아, 선수. 알아. 그래서 그게 제복도 까만 제복을 주는데 키가 92인가 됐어요. 그래서 그 저기 해산 역전 나가게 되면 저 부끄러웠어요. 사람들이 다 봐서. 너무 원숭이처럼 봐요. 너무 북한에서 키가 92 크니까. 는 뭐? 예. 근데 가서 3년 만에 영양실조 와서 저희 큰어머님이 데리고 오셨어요. 영양시죠. 체육단 예, 당연하지. 뭐 그 이게 사람을 키가 뭐 이길 수 크니까 있는 노르마를 뭘로 감당하겠어? 런구를 했어요. 런구를 했는데 이게 국제 경기에 자꾸 나가야 노르마도 올라가고 하겠는데 이게 선수들이라는 게 계속 실력으로 하지 않고 안면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사촌 오빠는 안만 잘해도 지방 출신이다 나니까 이거 D를 봐주는 사람이 없다 나니까 B팀으로 자꾸 밀렸어요. 그러다 나니까 맨날 부업지 다니면서 김했대요. 기관차 체육단 부업가 운동선수 손에다가 호미를 쥐어주면 뭐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다 나니까 아파서 거기다가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영양실조 와서 집에 데리고 왔어요. 3년 만에. 그러니까 체육이 발전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체육인이 그래요. 막 하다가
종합팀에나 가야 고기 먹지 있다 이런 네, 말을 많이 그쵸. 해요. 그러니까 고기를 못 먹는 거예요. 못 먹죠. 그래서 지고 들어올 때는 그래요. 고기 먹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돼? 뭐 그런데 이 말 또 잘못 들어가면 네. 처벌받지. 처벌받죠. 그러니까 고기 먹는 사람하고 우리가 어떻게 되냐 뭐 그러는데 만화영화 촬영소에서 근무할 때 배구 있죠, 배구 여자 네. 배구 네. 세계에서 2위 했던 적이 있어요, 북한이. 여자 배구 잘하죠. 예, 네, 거기에 80 몇 년도인 게 있었어요. 나하고 같이 일을 했어요. 체육인이 어떻게 나하고 같이 일하겠나요? 그 국가에서 1위, 2위 막 이렇게 하면 혜택을 주는 것 같잖아요. 죽인 개뿔. 죽인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집은 정말 좋아. 네, 지분 땡글 좋겠죠. 안에 큰데 그 집에 딱 가면 야 아무것도 없어. 서발 막대기 휘두르도 걸릴 게. 아무것도 없어. 휑해요. 겨울에는 밖에보다 더 추워요. 국가 종합팀 선수가 그 배구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 그래도 저기 간혹 세계 대회 우승하는 마라톤의 정성옥이나 개순이, 예, 개순이는 개순이. 예, 유도의 모란봉, 개순이. 예, 네. 모란봉 소영동에 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성옥, 정성옥. 정성옥이는 보통강구 소장동에 살고 있어요. 네. 전 세 집 다 가봤던 사람이고요. 아니, 어떻게 해요? 어떻게 스포츠 스타들을 아, 이렇게 다 그 이제 북한에 이제 제가 이제 체육인들 얘기했잖아요. 네. 자, 집이 좀 살아서 우리 자식 스포츠 좀 시키려 하면 대체로 보면 고기나 좀 다르고 먹는 게 좀 괜찮은 집들은 자식을 스포츠계에 내세워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나가서 훈련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노르마 식사를 집에 들어와서요. 부모님들이 그 뒷받침을 한단 말이에요. 노르마 식사요? 너말 노멀 우리말하면 이제 영양제 식사를 영양이 거기서 노르마- 편식 식사라고 노르마라고요. 해요. 식사. 아니 예. 그러니까 뭔가 표준 그 식사의 표준 영양 이제 공급. 그러니까 표준에서 항상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뭐 칼로리별로 이제 들어가는 식사 메뉴를 네. 선수들이 하루에 계란 하나도 차려 안 줘요. 이게 90년대 초반에도 이랬었어요. 맞아. 그러니까 선수 하나 집안에서 키우려면 그런 정도인데 광식이는 체조다니까 어릴 때부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 그리고 이제 개순이도 집에 어머니가 돼지고기 장사를 했던 집이에요. 좀 살았네. 광식이는 아버지가 자동차 사업소 기사장을 했었어요. 그 광복거리에 있는 그 운송 사업소 기사장을 했고요. 네. 어머니도 식당에서 딸 때문에 식당 가서 일했어요. 식당에 취직자를 얻어가지고 식당 먹을 가서. 것 때문에. 그러니까 딸 때문에 뭐고 집에 힘이 있네 식당에 갈 정도. 식당에서 일하면 이제 정말 그 좋은 정도는 직업이에요. 돼야 그 정도 선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북한 그 장천체육관에서 서성벽 장천체육관에서 훈련하던 그 레슬링 이관한 그 김철이 김일이 김일. 걔도 제가 잘 알아요. 네. 얘네가 집에서 이렇게 먹고 하면서 하다가 선수로서 뒤처지잖아요. 급여 못 들어가고. 말하자면 저 종합팀이라든가 해외 선수권 이제 전 리우올림픽 4년에 한 번씩 있는데 올림픽 선수단에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면 애들이 오히려나 다음 선수 데뷔를 위해서 뭘 하는지 알아요? 누구네 집에 가서 돈 받아주고 누구 가서 때려주고 조폭들은 그리고 약간 누구 벼가 앞에 가서 사채, 뒷짐 져주고 폼 잡아주고 그쵸. 그렇게 해서 돈을 마련해서 얘네가 아까 성우 씨가 말한 더 처참합니다. 더 아니 김일 여자 선수들은 네.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김일이요. 올림픽 금메달을 2번이나 땄는데. 네, 김일이의 그 아픈 사연을 말하면 김일이 그 오른쪽 귀는요 훈련하다가 그 이렇게 문드러진 게 아니고. 문드러진 게 아니고 지더언네 집에 가서 그 겨울에 속탄 찍어주다가 얼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북한 선수들은 자기가 그 목표를 하고 하나하나 올라가는 토바 올라가서 그 계열에 올라서는 데까지요 집안은 물론이고 자기의 뼈를 깎아야 됩니다. 여자 선수들도 더 비참해요. 김광식이는 지금은 경기 생활 그 코치가 걔 몸 얼마나 원래 좀 뚱뚱하지 않아? 아니 광식이는 아니 얼마나 15, 약했지. 16살 때는 호리호리 날씬하지. 했는데. 바람 불면 넘어질 정도였는데요. 아 개순이가. 그 이제 나이가 차서 시집 갈 때 이제 생각. 네. 제가 올 때까지 결혼을 못 했었어요. 광식이가 길바닥에 돌만큼도 취급이 안 됐었어요. 이자 집에 집에 있잖아요. 광복거리 체육인 아파트라고 해서 원통령 아파트 12층에 사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식이가 받은 차 그것도 선불차라고 앞에 위대한신 김성동 팔지도 못해. 못 팔아. 팔지도 못해. 근데 아버지가 자동차 사업소 기사장이잖아요. 원기 딱지. 그 차에 안하게 들어가 있는 부품은 100% 국산차예요. 그 차 스타층으로 밟던 겁니다. 그 조그만 매매차. 엔진 자체를 북한 그거 엔진을 아버지가 개조해서 올려줬어요. 아니 근데 대단하다. 김광숙은 김정일이 그렇게 이뻐해가지고 무릎 위에 앉히고
뭐 얘기도 시키고 그러면 국가에서 네. 그랬대요? 예. 인기도 한순간이에요. 광수군의 집에 가면 김정일이 무릎에 앉아서 찍은 사진이 있어. 매달만 해도 400개가 넘어요. 국내 경기, 해외 경기 다 해서 쫙 그렇게 많아. 개순이. 파철갑시. 아 내가 탈북 전에 그 들은 얘기. 개순이는 죄송합니다. 개순이는 선수 생활 끝난 후에 담배를 배웠어요. 유도 영웅 개순이. 네. 속 탔구나. 담배를 배웠어요. 네. 술도 탔어.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 지도원하고 또 그 스캔들이 있어. 근데 개순이 나보다 나이가 7살이나 어린데 개순이가 하면서 야 이 새끼가 손이 이만해. 이렇게 이따만 하죠. 여자가 아니에요. 여자가 아니에요. 북한에서 여자 선수로서 스포츠는요 무조건 남성화 돼야 돼요. 무조건 남성화. 머리도 원래 그렇게 하잖아요. 네, 무조건 짧게, 남성화 돼야 네. 돼요. 아 연간한 남자애들 개순이 앞에서 어죽을 못 펴요. 그럼 무슨 쌈해소가 아니라 기가 너무 세서 애가 맞아. 뭐 야 나 평양에서 좀 그래도 흔드는 애야. 뭐 개순이 앞에 가면 개새끼 이게 뭐 새끼 취급을 안 해. 우선 그 싸움으로 봐도. 근데 상대도 개순이 알 거 아니에요. 개순이가 네. 그 자기가 살고 있는 모란봉에 이제 귀족자들 많이 살아요. 네. 근데 이제 북새원이라고 있어. 그 모란봉에 모란봉 사람들만 가장 많이 네. 이용하는 북새원이라고 하는데 문손이나 창강원 비슷하게 잘 꾸려져 있어요. 그 앞에서 자기 차를 있잖아요. 자기 차를 한 손으로 이렇게 끄는 그런 거 많이 해요, 춘이가. 아 저 기아 중립에 놓고. 네. 네. 그냥 쭉 한 손으로 그냥 네. 이렇게 쭉 그냥 뭐 이어껏 끌고 가듯이 이렇게 끌고 가요. 개순이 차도 소형차거든요. 근데 개순이는 후에 그때 이제 기회가 좋아가지고 개순이 차도 1년 만에 아버지가 끌고 가서 다 작살냈거든요. 금융동 불안해서 그냥 아주 짜까짜까 네. 아주 다 작살났는데 그 후에 이제 김정일이 그 뭐라 해서 체육인들한테 줬던 차들 박살난 차들 그 이제 교체해주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영화배우 김순희. 아, 김순희. 김순희도 이제 아. 그때 차를 바꾸고 체육인들도 몇 명 바꿨는데 광숙이는 못 바꿨어요. 왜요? 광숙이 차는 스포츠카였어, 스포츠카. 음. 일반 요런 차가 아니고 스포츠카로 준 거였어요. 필요 없지. 예. 두 명만 탈 수 있는 스포츠카였는데 네. 그 차를 스타칭으로 돌린다고 생각해봤어요. 그 차 계열이 없어서 네. 다른 차는 못 바꿔줬고 네. 밀리다가 나중에 조선체육대학 특설반을 졸업하고 그게 그게 이제 코치로. 이제 갔고요. 개순이는 이제 그 모란봉에 있는 그 모란봉 구역에 있는 무슨 체육관이던가 그 금등동굴 착 나와서 우측에 있는 그 체육관 관장이 키웠거든. 원래 씨름 선수의 계열에서 그 코치가 키웠어요, 광숙이를. 거기서 훈련하면서 코치를 이제 광숙이가 거기에서 코치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다시 영입돼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북한에 이제 과거에 금메달로 북한이라는 나라를 장식하고 체육에서 이름을 날렸던 한다는 스타들이 자기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고 그 사회에 그 버거운 생활 때문에 밀려난 거. 밀려나서 그 자기 재능껏 피우지 못하고 다 이제 돈과 관련된 그런 권력과 힘에 밀려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제 네. 제가 자꾸 이런 말을 하면 에이 그거 그렇지 않다고 뭐 이러는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북한의 체육인들 보면 다 생계와 그리고 돈과 이게 다 이렇게 거기 매여 있지 않은 사람이 없거든요. 예. 100%다 그렇게. 그리고 이제 체육인들이 가장 잘하는 게 해외 경기 나갈 때 무언가 감추고 나가는 걸 잘해요. 그리고 나가서 손을 쥐고 장사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실제 나가서 가지고 간 걸 장사. 북한 메뚜기장처럼 있죠. 펼쳐놓고 판다는데 그 앞에다 펼쳐놓고 불쌍해.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막 이제 뭐 언제 이제 경기한다 이제 훈련한다 하면 훈련하고 그 틈에 또 나와가지고 펼쳐놓고 또 팔고 군단 말이야 진짜. 근데 이걸 믿질 않아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아니 그게 모르니까. 그게 50년대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54년에 몇십 년 차. 54년에 이제 스위스 월드컵을 갔다가 왔잖아요. 근데 그때는 외국을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수 이렇게 가방을 여니까 이렇게 브래지어가 이렇게 쫙 하늘로 솟아대는 거 아니에요? 그 스프링 때문에. 그러니까 넣을 수 있는 만큼 갖고 와서 말해서 그거 파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지. 이건 진짜 정확한 사실인데요. 제가 여기 한국에 와서까지도 확인을 했던 네. 사례예요. 선수들이 경기 나갔다 오잖아요. 그럼 이제 만약 축구팀이다. 축구팀이 경기 이제 그 예선에서부터 쭉 올라가잖아요. 그럼 예선 지역별 예선에 이제 다른 나라 나가서 볼 차잖아요. 볼 차면 만약에 이제 북한이 일본 팀하고 볼을 찼어요. 졌든 이겼든 상관없어요. 그럼 기념하자면서 축구 선수들이 이런 걸 많이 하죠. 옷 바꿔 입기, 네. 예. 선물로 주고. 예. 상대편 선수들의 축구화는 물론 속옷까지 무조건 다 가져옵니다. 아니 바꾼 게 아니라 다 그냥 달라고 그래요. 네. 상대편 주장한테 가서
그 우리 좀 줄 수 없냐고. 그지야. 야, 어연들도 그것만은 눈 감아요. 무조건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그 이제 그 영양제 그 초콜릿 같은 것도 다 포장. 갈 때는 그냥 요만한 가방 가져가는데 올 때는 선수들이 짐 이만큼씩 가지고 와요. 까리배낭. 그저 모조리 가져다 다 팝니다 다. 근데 제가 여기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선수다 아니고 이제 TV 출연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이름 뭐였던가 그 한국 선수 그 이름 한때 엄청 날렸던 그 종목은요? 축구요 축구 그 이천수. 이천수 선수 말이에요. 네. 이천수 선수하고 제가 이제 그 이제 TV에 앉았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 남북 축구에서 이제 그 했던 네. 그 쪽 있잖아요. 그때도 이제 주장이 북한 쪽 주장이 와서 이천수 선수가 주장이었는데 그거 이제 뭘 축구화를 달라고 해요. 자기네 선수들 야 축구화를 다 가져와서 예. 그 이제 축구화를 가방채로 줬는데 고마워요 하고 그냥 가더니 근데 이천수 선수는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누군가가 볼까봐 막 도망치듯 가더라. 이해가 돼. 너무 안 되니까. 나중에 이렇게 쓱 오길 때도 야. 보니까 모른 척. 문인사로만 네. 고맙다고 표시하고는 그럴 그거 수밖에 혹시 이천수가 그 말할까봐 굉장히 조마조마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야. 적들로 그거 받았잖아. 우리가 신던 건데 새 것도 아니고 네. 이제 그거 가져가서 뭐라 얘는 그걸 판단 말이야. 그쵸. 나이키. 판단 말이야. 최고지. 최고지. 니키. 그건 이제 기가 막히지. 니키. 가서 남조선 사람이 신던 건데. 와서는 뭐라고 하나? 아 싫다는데 뭐, 주고. 뭐 선물로 이제 야 우리 그래도 이제 이렇게 바꿨는데 우리 거 이제 줄 이건 야 이건 내가 이제 입고 갔던 우리 거 누가 쓰냐? 아니 누가 뭐라고 뇌물로 누가 쓰냐? 구했다고. 근데 이제 가서는 이제 그 선수의 이름이 다 있잖아요. 네. 그 뒤에 그 와서 이제 다 뜯어. 우리는 기념으로 받으면 그 이름 그대로가 이제 그게 기념이잖아요. 기념인 거죠. 상징이잖아요. 근데 그래서는 코 하나를 다 뜯어. 야. 제가 알기로 2006년인가 월드컵에 나갔던 북한 팀 유니폼 경기복을 예. 한국 업체가 만들어줬어요. 그 그랬을 의뢰를 수도 해요. 있어요. 다 네. 그 왜 그 할 때 한국 쪽에다가 그 네. 뭐 응원단 올 때도 뭐 숙소 뭐 경기복 이런 거 북한은 오퍼만이 다 잘하잖아요. 뭐 마치도 이제 마치거라. 하고서는 그다음 다 이렇게 하고는 그래. 뭐 이제 해달라 그래놓고는 북한 쪽에서 선수할 또 때는 입을 섹스. 우리는 뭐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뭐 장군님의 맞아. 위대성 때문에 네. 또 이렇게 다 뭐 보장해주고 뭐 이랬다는 식으로 많이. 근데 이제 성근 씨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들이 지금 다 묻혀가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안 묻힌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누구요? 정성옥이요. 근데 북한에서 정성옥이가 그 경기에 나갈 사람이 아니었대요. 네. 왜냐면 정성옥이는 되게 좀 평범한 지방 출신이고 정성옥이 남자친구가 국가대표팀에 있었어요. 근데 그 정성옥이가 그 국제 경기에 기대를 안 했는데 정성옥이가 너무 나가고 싶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가 손에 차고 있던 금시계를 팔았대요. 그래서 그걸 국가대표 지도원한테 뇌물을 거해서 정성옥이가 후보 선수로 나갔어요. 기본 선수는 다른 선수가 나갔어요. 기록이? 예, 그래서 근데 저희 그때 소문이 막 났어요. 경기 시작하는 날에 이짝 선수가 생리 터졌대요. 무슨 대장염 걸려서 막 예, 저희는 지방에 소문 났는데 그래서 정성옥이는 솔직히 아이고. 말하면 마크도 없었어요. 네. 북한 마크도 없어서 1등을 했는데 어느 나라 선수인지 몰라서 대한민국 기자가 알아보고서리 말을 하는 바람에 이 소문이 많았잖아요. 가서 경기 순위권이 들어갈 예. 거가 생각도 않고 생각도 도 안 못했대요. 가져간 거예요. 예. 북한은. 그게 올림픽이 아니고 세계 육상 선수권 마라톤 대회 예. 여자 마라톤. 그러니까 네. 이가 앞에 될 거라 이게 생각도 못 하는 마크도 없고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는 달리기를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말을 잘해야 된다. 네. 근데 이게 갑자기 우리가 마이크를 딱 들이대면 아빠 엄마 이름도 생각 안 나는데 네. 얘는 억수로 똑똑한 거예요. 정성욱이 그때 장군님을 그리며 달렸습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예. 베나티브는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해요? 음. 결승선에 장원재 대표님이 소개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정성욱이 그랬잖아요. 예. 장군님을 네. 그림에 달랬습니다 하니까 네. 김정일이가 그냥 막 좋아 죽는 거예요. 장군님을 그림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역대적으로 북한에 그런 게 있어요. 1950년 6.25 남침 전쟁에 네. 화구를 막은 영웅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이수복을 그렇게 써주는 원인이 나는 둘도 없는 저국을 장군님을 위하여 하구를 막았다. 이렇게 말을 수첩에 남긴 덕에 그 사람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정성옥이도 같은 거예요. 똑같이 1등을 했는데 이 사람은 아직까지도 정성옥이는 그래서 그때 정성옥이가 당시 1등 할 때 지방에 있는 아버지가 운전기사였어요. 사람을 깔았어요. 그래서 유치장에 들어가 있었는데 정성옥이 때문에 풀려나가고 평양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정성옥이가 말을 잘해서 성공한 케이스예요. 지금 말 잘해야 돼요. 지금 정성욱 남자친구가 금시계 판 얘기하는데 예, 금시계 팔았대요. 대한민국도 60년대 뭐 이럴 때 특히 비인기 종목이요. 결혼식 했어요. 장창선 선수라고 저기 고생 만에 3년 만에 예.
엄청 예, 힘들겠어요. 레슬링 세계 선수권 대회 가서 금메달 땄는데 네. 그때는 출전권은 있어요. 근데 돈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에서 논 팔아 못 팔아 해서 자비 출전하고 그랬어요. 아 근데 그때 네. 경기에서 딱 이기면서 선수가 어머니 이제 우리 살았습니다. 막 그랬다든지 뭐 그런 적도 있어요. 그게 진짜죠. 아 그거는 84년 LA 올림픽에서 하형주 선수가 어머니 인자 고생 끝났습니다. 그런 얘기. 그거를 너무 좋다. 그거를 예. 북한에서는 예. 우리 강연을 어떻게 해줬냐면 어머. 얘네는 이렇게 말한다고. 근데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네. 와. 야 하나같이 아니요 북한 사람들이 한심하구나 완전 얼마나 가난했으면 저러나 당장 다 죽게 됐나. 아. 세뇌 교육을 이쪽으로 넘어봤단 말이야. 북한에서는 그렇게 내가 지금 생각을 하는 남한에 거죠. 왔으니까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생각. 어머니 맞아. 이제 살았습니다. 그 말이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 봐요. 어떻게 뭐 그렇게 그러니까 북한 선수들은 자기네가 선수 생활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 음. 한국에 있는 선수들도 네. 선수로서의 그까지 가서 성공하는 데까지는 다 죽게 된 걸 알았어. 다 망한 집에서부터 이렇게 그런 선수가 나오는 걸로 생각을 아니 해요. 내가 그렇게 사니까. 그렇지 딱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세뇌 교육 받았지 하니까 그러게 맞아요. 야 말하는데 자꾸 막 이러니까 다 까먹네. 공감돼서 그래 공감돼서 빨리 말해. 공감- 자, 그 최근에 나온 노동 알겠지, 알았어요. 최근에 나온 노동신문에 보니까 네. 이 복싱에서 스트레이트는 뻗어치기. 아 이건 알겠어요. 네. 어퍼컷은 올려치기. 네. 요것도 알겠어. 예. 근데 요 잽을 기만치기? 이거는 뭡니까? 기만하다. 상대를. 진짜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만한다. 실제 그래요. 이제 네, 기만. 여기서도 이제 하다가 앞선과 뒷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아. 뒷선 고추치기 뭐 이런 거 표현을 많이 네. 하는데 고추치기 북한에서 코치들 스트레이트. 자체가 감독 네. 자체가 지도원 자체가 기만선 써 이런 말을 많이 그러니까- 하거든요. 아, 이 왼손으로 이게 잽을 할때 네. 앞손으로 기만하다가 뒷선 거추치기 뭐 뒷선 이런 거치치기 아 동작 좋다. 뭐 뒷선 어퍼컷 뭐 올려치기 뭐 이런 걸 하는데 아. 이 잽을 북한에서는 다 네. 기만선이라고 해요. 기만. 그래서 이제 호카다들이 스포츠 선수들 하는 거 그거 배워가지고 나는 네. 기만한다 치고 뭐 툭 하면 툭 치는 뭐 이런 걸 이제 이런 헛거들을 많이 하는데 북한에서 실제로 이걸 보고 기만치기라고 해요. 아니 그리고 이게 80년대 이제 여자 배구 중계를 해주는데 이렇게 서브를 넣을 때 선수들이 리시브를 하려고 자세를 딱 맞추잖아요. 네. 근데 북한 코치가 갑자기 전투 태세 그러는 거야. 아 실제로 그런 거 있어요. 자기만의 용어지 그거는. 막 저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주체용법이에요, 주체용법.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탁 낮추고 그 전투 태세 그러더라고요. 아, 나는 그 그거는 모르겠고 일석이와 같이 지금 축구를 보는 게 저는 네. 축구 용어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경기 나오는데 그 앞에서 반칙을 하다 나니까 네. 그 구석에서 뻘치잖아요. 야 구석차기 얻었구나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보더니 코너킥. 예 그런 걸 그다음에 아들이 구속차기 모르지. 모르죠. 제가 저는 또 안다고 소파에 앉아서 야 구석차기 얻었다가 우리 아들이 보더니 엄마 그거 구석차기 아니야 이러면 그다음에 이제 그 앞에서 어떻게 하다 나니까 코앞에서 이렇게 볼차기 11m 야 11m 볼차기 얻었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더라 그거는 페널티 예 페널티 그러던기다 엄마는 그런 말 어디서 배웠는 거 북한 용어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우리 일석이 그 뭐 하겠다 야야 니 구석치기 잘해라 막 지금도 이러는데 우리 아들이 그래서 저를 부끄러워해요 모르면 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데 네. 40년 아니, 살았던 우리 세대는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맞아 그래서 구석차기라고 했거든요 TV 해설 자체를 그렇게 네, 해요. 그렇게 하니까. 자 이번에 뭐 그래서 구석차기입니다. 어느 선수가 합니다. 뭐 예. 이런 네. 그렇게 하거든요. 뭐 선다치기 반칙. 네 맞아 손다치기 반칙 만졌다. 핸드볼. 네. 네 손다치기 반칙 맞아요 우리 뭐 북한에서는 그래도 애들끼리는 좀 용어 좀 쓴다 치면 핸드볼 뭐 이러는데 해설 자체를 여기서 손다치기 11m 차기 뭐 여기서 이렇게. 뭐라 그래요? 거기 중앙선 밖에서 골문으로 바깥 이렇게 하죠 우리는 중앙선 바깥에서 찬다고? 그러니까 페널티 에어리아 바깥에서 멀리서 예. 바로 긴장거리 차기. 글쎄 잠시만 찬다고? 그만 롱슛 중거리 슛. 네. 그걸 왜래요? 왜 써요? 그러니까 중장거리 차놓기. 중장거리 찬. 그리고 볼이 딱 나갔잖아요 바깥에 바깥 이래요 바깥이라 그래요. 바깥 밖으로 나갔다 바깥. 바깥 예 바깥 이래요 우리 애들도 꼴찰 때 그런 거. 예, 딱 나가게 돼요 바깥 그러게 그렇게 한다고. 롱구나 배구나 같아요 볼이 딱 나갔을 때 손 밖으로 나갔잖아요 바깥이야. 아니 딱 저 이래요. 여기서는 여기서 모르겠어요 아웃. 아웃 예 우리는 아웃이야 사실 이것도 한국식 용어예요. 예, 바깥 원래는 예. off the ball. off. 네. 근데 우리는 그냥 아웃 그러지. 아 상식이 축구 가지고 표현법이 너무 달라요 뭐 공격수라는 건 같죠.
그렇죠. 공격. 중앙 그리고 공격수가 있고 미드필드 이런 말을 날개 안 뭐 해요. 네. 네. 그런 거랑 예. 비슷한데 미드필드는 뭐인지 모르겠어요. 중간 공격수 이렇게 부르는 그러니까 거. 중앙 이게 공격수. 예, 중앙 공격수. 어쨌든 영원 용어고 네. 올림픽 얘기를 한다면은 네. 이렇게 북한에는 올림픽 개념이라기보다 음. 올림픽 개념이라기보다 어쨌든 막 장군님의 사상을 장군님의 정신을 막 권투하다가 이겨갖고 들어와서 복싱에서 이긴 비결이 뭐라 하니까 장군님 안겨주신 무쇠주먹으로 네. 이겼다고. 예, 적들을 담배 좁으시는 심지어 그 군인 올림픽이던가 어디던가 인민군 국제 네. 거기서 사격에서 네. 2위를 했어요. 아, 맞아. 근데 그때 원래 1위 할 수 있었대. 강연에 말을 해줘. 근데 자기네는 그때 전쟁 때 쓰던 총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나가서 딱 하니까 총이 국제 규정에 뭐 통신 지리가 얼마 돼서 톱으로 잘랐다는 거.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안 돼가지고 경기 출전 못 한다고 하니까 밤새 새 톱으로 잘랐대요. 정신을. 총신을 잘랐대. 그럼 나갈 수 있나? 그게 그러니까 나 아직도 나갈 수 있잖아요. 개소리야. 안에. 옛날에 그러니까 잘라서 옛날에는 가능했었던가 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 되지만 낯서니까 조준이 안 됐다. 훈련이 안 돼서 잘 안 됐대. 그렇지만 수룡님이 안겨주신 네. 그 담력으로. 담력가 아니 일단 그 똑똑한 주체 지혜와 전법으로. 아, 좋죠. 그다음에 일단 그 외국에서 자본주의 나라에서 하기 때문에 진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계급적 원수들에 대한 맞다. 족기심. 그때 무슨 미국 놈의 털가슴 털가슴. 그래서- 아, 이제 그 소리 하다. 목표판이 맞아, 미국 놈 털가슴을 쏜. 미국의 그 털가슴이라고 생각하고 쐈더니 쐈다. 맞았다는 맞아.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건 이호준 선수가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금메달 사격 금메달 따고 나서 네. 인터뷰 하는데 그래가지고 IOC가 이거를 박탈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한동안 박탈을 안 맞아. 했는데 박탈. 안 했는데 진짜로 무슨 미국 놈의 털가슴이라고 맞아요. 적의 심장을 겨누는 심정으로 쐈다. 저게 쐈다고. 아니고 미국. 네. 미국 놈. 그 박탈하려 그랬어요. 야 진짜 이게 심각하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지. 세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순수한 스포츠 정신을 가지고 하는 그 스포츠 정신이 말살되고 경기에 참여한 선수들이 어떠한 계급교양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거는 이건 안 돼. 허용이 안 된다고 봐. 그러니까 우리 그 일본하고 경기에서도 우리 한국 선수가 이제 운동을 벗고 이제 세레머니 했던 그것도 문제가 돼서 이제 경기 정지가 됐던 사례도 있었죠. 나중에 받았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회복이 올림픽 됐지만 축구 결승전. 근데 북한은 3, 4위전. 아직까지도 이제 스포츠를 통해서 사상교양, 계급교양, 그다음에 그러니까 북한을 선전을 체제를 알리기 위한 이런 계기의 네. 종목으로 많이 써먹어요. 그리고 한 가지 요거는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축구 선수들이 딱 좀 들어줬으면 하는데 네. 뭐냐면요. 북한하고 경기하다 보면 네. 꼭 북한의 고친 역과 말을 꼭 들어요. 많이 그렇죠. 듣어야지. 왜 듣냐면 네. 북한 선수들은 이런 게 있어요. 네. 축구를 하면서 기술로서 승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 새끼 하면 무서워서 네. 걔가 볼만 지면 이 새끼. 무서워서 걔한테 접근 못하는. 근데 그 코치들이 배워주잖아 그걸.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네. 이 체육단과 이 체육단에 경기할 때도 자기네가 더 센 티를 내려고 야 이거 이러면서 막 일부러 까고 막 국가 이런 게 선수들은 있는데 그걸 말로 많이 해요 경기를. 그걸 한국 선수들이 딱 듣고 TV 보다 보면 황당해가지고 네. 장당하지. 이따 새끼 이런 느낌으로 왜 이래 막 이런 식으로 그렇죠. 기분 나빠서 그러는데 북한 선수들은 싸울 목적이 아니라 자기네가 더 세 보이기 위해서 심리전. 서희 심리전 좋게 말해서 심리전. 네. 그 우리 한국 선수들이 바꿔야 얘기하잖아. 되는데. 경기하다가 특히 축구 같은 네. 경기하다 보면 우리는 경기하러 나왔는데 북한 측은 전쟁하러 나온 것처럼 보인대잖아. 네. 그죠? 내 경기 이렇게 선수들 커치 훈련할 때 보면 걔네 이게 막 대방 훈련 하잖아요. 볼이랑 찰 때. 그 볼 딱 잡고 볼 잡고 나가면 따라가면서 뒤따라가면 야 이 새끼 야! 그러고는 그 뛰던 선수가 휙 돌아와. 그새 볼 뺏어가지고 거거든요. 이거 우리 경기할 때 보면 그런 경기가 굉장히 많아. 네. 볼막 한국 선수들 가다가 뒤돌아볼 때 있잖아요. 네. 그럼 뒤에서 북한 선수가 소리쳐서 찾는 거야. 야 이 새끼 야 이 새끼 야! 이러고 맞아. 따라간다고. 야뭔 놀래 이 개새끼 야 이 새끼 죽을래 심지어는 이러면서 1대1로 하는 복싱이라든가 뭐 이제 개순이가 이게 남자처럼 입을 건 것도 경기하면서도 수발거리 이 개가 나 상대 선수가 일본 선수가 알아듣지 못해도 아, 그렇지. 그냥 해요. 그 느낌은 알죠. 이용하는지는 양도 알죠. 그게 선수의 감정 기복에서 평정성을 잃게 하는 가장 중요한 네. 거라고 북한은 교육을 그렇게 줘요. 근데 나는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 알았어요. 체육인들은 인성이 봐야 된다.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꼴을 넣으면 되는데 인성을 왜 봐? 왜냐면 북한에서 이제 말씀하신 이거거든요. 그냥 개새끼 개간나예요. 북한은 악착하면 예, 악착할수록 그냥 되는데 야 이 새끼야 이가 나 저거 이렇게 하니까 저는 그게 당연한 걸로 여겼는데 저희가 아들이 스포츠 선수단 하니까 그걸 봤는데 사람들이 막 이게 막 국가대표들 할 때 박지성이 인성이 좋다 무슨 거 이런 말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뛰기를 잘 뛰면 되지 마음이 해퍼서 어찌니 하니까 안 그렇다고 스포츠는 그 사람이 인성을 본다고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이 축구 경기 막 할 때 보게 되면 막 상대편 애들이 우리 일석인데 막 찰떡처럼 붙은 거예요. 막 친척도 아닌 애들이 그러니까 일석이 골 못 넣은 거예요. 그럼 막 일석인데 와서 막 근데 저는 막 화가 나요. 그거 보면 그럼 끝난 다음에 집에 와서 야 이 모서라 그 새끼를 한 대 딱 치지 어째 가만히 있었냐. 엄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럴 때는 야. 감독이나 이런 가운데서 그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한테 다 말하면 된대요. 네. 근데 뭐라고 말하냐. 제절 욕해요. 이렇게 말한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서 그 애를 뭐 퇴장을 시키거나 자기가 직접 어릴 때리면 안 때부터 된대요. 바로 배우나? 예,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말하는데 엄마 그걸 내가 그 애한테 화를 풀면 내가 퇴장을 당한대요. 내가 손해를 본대요. 근데 그렇게 저렇게 인성이 없는 애들이 그렇습니다. 예. 네. 경기에서 이기지 못한대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는데요. 야, 이게 북한도? 인성이 중요하구나. 방금 이제 인성 얘기도 나오고 심리전, 네. 감정 기복, 평정심 이런 얘기를 저희가 했는데 요번 회차를 보시는 분들은 다 끝까지 보신 다음에 맨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보셔도 좋고 지금부터 이제 비교를 해보셔도 좋은데 이번 회차에 특히 성국 씨가 약간 지쳐 있다가 갑자기 생기 발랄해지는 어떤 지점이 있을 겁니다. 네, 심리전, 감정 기복, 평정심. 네, 요때 이제 그 진옥 씨가 막 사무실에 도착해서 예, 네, 이제 들어오고 저기 있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있는 예. 요거를 요 시점을 손이 딱 내지 마. 네, 기준으로 이 성국 씨의 태도가 갑자기 예. 활기차졌는데 맞아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얼굴이 그게 딱 언제인지를. 밝아졌는데 네.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네. 벙어리 내단 받은 얼굴이었어요. 말은 할 수가 네. 없잖아요. 이렇게 네. 막 그러니까 벙어리가 멋있는 내단을 받으면 네. 이렇게 웃어요. 딱 똑같더라고. 그 맞아요. 댓글로 그게 내 생각에는 몇 분 몇 초 같다 요거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번 네. 와. 아니 그래가지고 네. 봐봐 이제 하는 것도 또 무슨 돌굴려고 그래가지고 북한 강건동지처럼. 북한 체육단에 딱 가보면 네. 단벽에 사상전, 기술전, 투지전. 딱 이런 네. 글들이 예. 있어요. 사상으로 기술은 테크닉, 네. 투지는 정신력이고 네, 사상. 사상이 왜 나옵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미국의 네. 그 계급적 아, 원수들에 네. 대한 자본가 계급에 대한 중어, 투지 예. 뭐 뭐 이런. 이제 마라톤 선수가 이제 그 100m 선수 그 육상 선수가 기록을 깨기 위해서는 그 뒤에서 범이 따라올 때 도망치는 것만큼 빨리 뛰는 사람 없다. 네. 그때는 이제 안준뱅이도 날아간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 그 코치가 뒤에서 회초리를 들고 따라가면서 때려요. 빨리 뛰라고. 빨리 뛰라고. 빨리 뛰라고. 아니 그런 비과학적인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그게 바로 북한의 사상전인 네. 저 거예요. 원시적인 방법.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냐. 네. 이것도 전쟁이다, 전투다. 못하면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할 때 기록이 나오고 맞아, 뭐 한- 전투다. 북한은 그걸 가르쳐요, 사상전. 그 올해모까지 거기에 장군님이 준 우리 주체 전법, 우리의 주체 기술, 뭐 이런 걸 또 뭐 스포츠 선수들 앉아서 기술 전수하는 게 아니라 사상교육 당학습을 시키는데. 야, 그거 보면 뇌물로 되고 막 사상어로 하고 이러는 속에서도 그만하면 꽤 인재들이 많은 거지. 꽤 많이 나. 많이 대한민국 나네. 같은 네. 시스템이었으면 진짜 먹지 못하는 데서 훨씬 더 나왔을 거다. 통일만 되면 네.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나오는 천재들이 거예요. 많이 나올 거야. 나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우리나라하고 북한이 언제 합작해가지고 축구 경기 했잖아요. 그때 그 네. 하나로 나갔을 때 그 새파란 조선지도 이렇게 해서 단일 팀으로 나갔을 때 탁구랑. 이겼을 때 예, 두 감독이 막 끌어안고 막 울었잖아요. 야 그때 아. 저 너무 이런- 울었어요. 진짜 막 북한의 지금 한국이 생각. 다 울었을걸. 예, 북한에서도. 막 이러고 그러고 막 나르게. 두 감독이 안고 선수들이 안고 하는데 야 저는 그때 막 너무 울어서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런 그 느낌 있잖아요. 야. 그 두 가지죠. 1991년 지바 세계 탁구 예, 선수권 예. 대회 맞아요. 여자 단일 우승 팀으로 나갔을 때. 유순이하고 그 이분이던가. 이분이하고 네, 네. 여기서 이쪽은 정아? 현정화. 현정아 예, 예. 맞아. 그리고 아, 지금 그때- 선아 씨가 말한 거는 1991년 포르투갈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예, 그래서 단일 팀으로 나갔어요. 하는 팀. 감독들이 둘이 막 너무 막 이렇게 머리를 안 들었어요. 이렇게 하고 너무 울어서. 기적이야, 진짜.
단일 팀. 그때 그런 일이 또 있었으면 좋겠어. 아, 지금 또 있었으면 좋겠어. 그때 첫 경기를 아르헨티나한테 1대0으로 이기고 마라도나가 나온 네, 거잖아요. 두 번째 경기 아니 마라도나는 그때 이제 성인이었고 91년이니까 아니 근데 아르헨티나가 마라도나 그렇죠. 고향 네. 국가대표팀. 그다음에 이제 북아일랜드한테 제가 좀 알아요. 1대0으로 지다가 끝나기 10초 전에 넣어서 1대1로 네. 비기고 세 번째 경기를 포르투갈한테 졌나 그리고 이제 8강전 가서 브라질한테 5대1로 졌는데 네. 이거 생생히 기억합니다. 왜냐면 그때 제가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밤새 기차 타고 2박 3일 기차 타고 직접 포르투갈 보신 가서 거예요? 네 직접 가서 봤습니다. 이때 전반전에 우리가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 전에 우리 북한 대사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저쪽으로 다 모이자. 그러니까 남과 북이 아예 이제 한쪽에 모이자. 그래가지고 스탠드 이쪽에 이제 북조선 남조선 할 거 없이 다 모이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본부석 반대편에 앉아가지고 막 응원을 하는데 그때 남쪽 북쪽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는 승부에 신경 쓰지 말고 응원이 중요하니까 그냥 열심히 응원만 하자. 열심히 응원만 하자.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앞에 외항 선원분들이 정말 배를 빨리 몰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 축구를 보려고. 그러니까 이제 구성이 다양했죠. 뭐 교민들, 예, 뭐 별의별 사람들. 예, 그럼 이제 유학생은 저하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스타 대접을 받았지 거기서. 그 전반전에 막 우리가 골대도 맞추고 잘했어요. 그 전반 끝나고 잘하면 이기겠대. 그래서 아니 아까는 승부에 신경 쓰지 말고 응원하자더니 어떻게 된 거냐? 그건 아까 얘기고 기왕이면 이기면 더 좋고. 그래, 승부에 신경을 써야 된대요. 근데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계속 밀렸어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0대0으로 빨리 끝나야 비겼으면. 되는데 아우 비기는 게 어디냐 그러고 막 제발 막 이러고 있는데 끝나기 한 5분 전 10분 전에 프리킥 예 이거를 한국 선수가 딱 찼는데 수비벽에 맞고 나왔어요. 이거를 북한의 최철인지 누가 가가지고 오른발 중거리 슛을 찼는데 이게 중장거리를, 그림처럼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굉장했죠. 그치. 그래갖고 이름이 두 글자인데. 최철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빡 깃발을 흔드는데 앞에서 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깃발이 부러진 거야? 아니 외항 선원군 뒤통수에 맞은 거는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괜찮으세요? 근데 계속 흔들어. 야 맞아. 야, 아니 그 두 번째 경기도 잘했는데 먼저 한 골을 먹었어요. 계속 공격하는데 안 들어가. 실점당했구나. 자 이제 끝나는 시간 얼마 진짜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북쪽 선수가 뚫고 들어가서 패스해 준 걸 남쪽 선수가 밀어넣는 남쪽 선수가 돌파해가지고 이렇게 밀어넣는 거를 북한 선수가 슬라이딩하면서 쭉 밀어넣나? 이 미치는 거죠. 나는 이 세상에 있잖아요. 이제 네. 박사님 이제 직접 이제 골을 넣는 걸 눈앞에서 보는 것만큼 최대 희열이 없어요. 내가 금을 주웠던 희열은 이게 막 아슬아슬하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골이 딱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선수들도 우리나라 선수들도 더 좋지만 내 자식일 경우 있잖아. 미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저기 던지갑이 보여요. 1억짜리 돈 따발이 너는 가라. 그거예요. 와! 그 열광이라는 게 근데 이자 남북이 네. 얼마나 그게 흥분이 되셨겠어요. 경기 장소는 이해가 돼요. 포르투갈의 수도인 리스본이었고요. 그걸 제가 왜 안 적냐면은 이제 남쪽 선수가 슛을 한 게 골대 맞고 그러니까 수비병 맞고 나온 걸 북한 선수가 했는데 다시 골 여서. 들어갔어요. 그건 보통 그 경우에 벤치로 뛰어가지고 같이 어울리거나 아니면 골 넣은 데서 막 이러고 있으면 선수가 이렇게 엉켜야 되는데 이 북한 선수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응원단 쪽으로도 뛰어온 게 아니라 경기장 구석에 아무도 없는 데로 그냥 미친 듯이 간 거야. 행방 없이 너무. 그러니까 거기에 벤치 쪽에서 있는 선수들 다 와가지고 하나하나 막 엎어져가지고 저 깔려 죽지 않나 싶을 정도로 한 5분은 그러고 막 울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도 막 아우 지금 막 그 흥분이 희열은 돼요. 아직도 남아있어요. 눈물이 네. 맺히는 것 같아요. 이자 우리 그 올림픽도 하면서 북한 그 선수 체육 선수 이제 손발하는 기준이라든가 선수들이 이제 열악한 그 안 좋은 것만 많이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제 북한에도 지금까지 그래도 유명한 선수들도 많이 나오고 네, 그 뭐 금메달을 따는 또 굉장한 선수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저 옛날에 거기에도 무슨 순수한 진짜 네. 스포츠 정신 하나만 가지고 이제 자신을 투신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때처럼 이제 이렇게 남북이 하나 돼서 이제 공동팀이 됐을 때처럼
정말 이번에 리우올림픽 같은 때에도 제발 북한에서 온 1등 선수들은 좀 그것도 그런 막 털가슴이며 뭐 장군님이 이런 이제는 일 안 이제는 안 하는 하겠죠. 그런 시대가 빨리 와서 정말 남북이 하나 되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스포츠만이라도 좀 먼저 통일이 그럼, 됐으면 빨리 그러니까 했으면 1등을 했는데 거기다 대고 털가슴을 쌌다. 북축이라고 그랬다고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이라고 또 은근히 말하고 고향 선수들이니까 기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겼어. 대견해 좋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그런 말 하면 그래 맞게 되면 진짜 맞아. 때리고 싶어가지고 진짜. 이해는 합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걔네는 뭐 그걸 시켜 해야 되니까. 금메달이 다 중요한 게 아니라 돌아가서 선수가 이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뭐 모든 게 다 끝나니까 네. 뭐 어쩔 수 없다는 게 이해는 하지만 안타까운 그런 게 날이 뭐냐면 좀 빨리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북축에서 이겼는데 기자가 질문하잖아요. 네. 그러면 싫어하죠. 거기에 대해서 북한 당국은 그래요. 아주 그냥 말 똑바로 하라 이 새끼야 뭐 너 이 새끼 막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조선민주주의. 상대가 그렇게 증오스러워야 그 태도가 나오겠는데 시킨 대로만 하자고 하니까 증오는 없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진심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삭삭하게 표정만 그래 할 수 없어. 그거 더 안타까워, 더 안쓰러워. 막 욕을 해야 돼, 욕도 못하고 뭐 이러고 자기 막 환송해 주려고 왔는데 언제였던 오래 안 되는데 그 북한의 역도 선수가 그 이제 경기에서 1등했었지. 근데 뭐 요새 보니까 약물 검사를 해가지고 네. 어떻게 문제가 있다던데 맞아. 그 친구도 이제 그 어떻게 해서 이제 뭐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뭐 그랬지 장군님의 뭐 알려준 뭐 우리만의 뭐 주체 체육 뭐 방법, 체육 전술 네. 전략으로. 아니면 얼마나 좋겠나. 아니 안 근데 이자 그 남부 그 단일 축구 경기 할 때도 북한이 좀 기울었을 때예요. 정말 네. 생활이 힘들 때인데 저희는 그 순간만큼은 생활을 잊었어요. 내가 내일 당장 가만에다 끓여놓을 쌀이 없는데 그 근심을 잊어버렸어요. 일단 단일 팀 조직 가면 예, 그러니까 그 축구의 그 여파라는 게 사람이 삶을 다시 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막 희열에 들뜨는 거예요. 갑자기 그 축구 보기 전에는 야 어떡하게 내일 또 장사를 뭐 할까 이런 근심이 찼는데 그걸 보면서 그걸 싹 잊어버렸어요. 시장에 그 뭐고 사람이 없어. 사람이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단일 팀이 뭐 그럴 경우고 최근에는 뭐 어디서 올림픽 한다고 관심도 없지. 아니 서민들은 몰라요. 서민들은? 하는지 어찌인지 몰라요. 알지도 못해. 알아야 걱정하죠. 뭐 그냥 네. 아이씨 뭐 이기든 지든 뭐 그렇죠. 뭐. 이기면 내한테 뭐 아니 공지지기 세상에 맞아. 국가체육지도위원회라는 북한의 그 체육지도위원회가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들어가 버려 군부로 들어가 버렸으니 뭐가 제대로 되겠어요 이게. 그것도 알겠습니다. 국방부. 네. 아유. 하여튼 하루빨리 통일이 돼서 남북 단일팀이 자랑스럽게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올림픽 월드컵에 나가서 세계를 석권하는 그날이 오기를 몰라수다 정말 북한 빨리 수다는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귀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베나TV 최신 영상 알림을 받으시려면 이쪽 구독하기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후원은 계좌이체, CMS, 휴대폰 결제, 페이팔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도 후원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채널 멤버십에도 꼭 가입해 주시고 실시간 방송 채팅 참여도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